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월 31일 충남 계룡대에서 잇따라 열린 육해공군 참모총장 이취임식을 주관하고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장관은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군 대테러 대응 능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제4회 군 대테러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장병들의 경제관을 확립하고 다양한 금융정보 등을 전달하기 위한 국방뉴스 기획 코너 경제와 군대 가자가 신설됐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00세 시대를 사는 요즘 군장병들의 금융교육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육해공군 신임 참모총장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신 장관은 훈시에서 무명용사와 호국 영령에 대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신임 총장들을 중심으로 한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기대한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이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신임 참모총장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휘권을 상징하는 기를 인수하며 공식적인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신 장관은 훈시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에 대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 앞서 단상 제1열에 빈 의자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5,922명의 무명용사와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 호국 영령을 위한 자리입니다. 먼저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 신 장관은 강한 정신으로 무장한 군인다운 군인,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자며 국방혁신 4.0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선진 국방 문화를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병 복무 환경과 군 인권을 개선하고 일하는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갑시다. 신임 참모총장을 중심으로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선도해 나가는 육군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51대 육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박안수 총장은 육군사관학교 46기로 야전작전과 교육훈련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 총장은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과 8군단장, 2작전사령부 참모장, 39사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배 전우님들께서 정성으로 추진해온 자랑스러운 육군, 승리한 육군을 구현할 목표로 더욱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매 순간 마디마디가 승리와 성취를 경험하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37대 해군 참모총장으로 취임한 양용모 총장은 해군사관학교 44기로 잠수함 작전과 정책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 총장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과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잠수함 사령관, 연합사 인사참모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하나로 바다로, 바다로 하나로, 해군이 하나 되어 바다로 나아가고 바다로부터 육공군 전우들과 하나로 합쳐 국가와 국민을 지켜나갑시다. 제37대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향도기를 힘차게 올립니다. 41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이영수 총장은 공군사관학교 38기로 합동작전과 전력기획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공군본부 기획관리 참모부장, 공군본부 정보화 기획참모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저는 오늘 명예에 의하여 제41대 공군참모총장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선진공군 건설이라는 영광스러운 여정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임식을 마친 박정환 대장과 이종호 대장, 정상화 대장은 수십 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전역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행동하는 안보 구축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방 분야 예산 활용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초급 간부의 단기 복무 장려금 인상과 농물관사 제로화 등 군장병 복지 향상을 약속했습니다. 문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방 분야 예산 활용 방향도 언급했습니다. 군 초급 간부의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 농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도 병 봉급을 35만 원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4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국방과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 수준을 격상시킨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방 컨벤션에서 제4회 군 대테러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군 사이버 테러 범죄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계 주요 사이버 테러 범죄 양상과 대응 방향, 수사 사례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미 수사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주최한 제4회 군 대테러 발전 세미나에는 우리 군 기관과 함께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경찰청 등 주요 기관 대테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FBI와 국토안보수사국, 국방부 범죄수사국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박헌수 조사본부장은 이번 세미나가 군 내외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와 관련 문제 해결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이 세미나가 군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 범죄 수사에 기여하고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축사에 나선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이버 테러가 전후방도 전평시도 없는 복잡한 분야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휘관 고려대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최근 세계 사이버 테러 양상과 대응 방안을 소개하면서 적으로 돌변 가능한 해커그룹에 대한 지속적 동향 파악을 제안했습니다. 국토안보수사국과 국방부 범죄수사국, FBI 등 미국 수사기관은 기관 소개와 함께 미국의 사이버 테러 대응 절차, 주요 수사 사례를 공유해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병역 판정 검사를 진행하는 병무청이 청년들의 건강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청년 건강을 증진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병무청이 병역 판정 검사 발전 방안에서 밝힌 주요 추진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병무청은 먼저 최신 의료 장비 도입과 검사 확대로 병역 판정 검사의 정밀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도입된 MRA의 경우 현재는 지방병무청에 9대가 설치됐고 이를 통해 정확한 병역 판정은 물론 청년들의 질병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질병 조기 치료 기회와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점도 고무적이란 평가입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가 병역 판정 검사에서 처음으로 병리 검사 등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척추 측만증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 유무를 알게 되고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는 이런 과정을 거쳐 질병을 식별한 경우가 600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 지원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띕니다. 병무청 측은 최근 20대 청년들의 정신 관련 질환이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 판정 검사 시 심리검사와 임상심리사 검사,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검사에 더해 최근엔 정밀 심리검사를 추가한 4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병무청은 병역 판정검사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공병부대의 임무 중 전투 현장에서의 작전기지 건설은 우리 군 전진의 발판이 되는 만큼 중요성이 큽니다. 10월 30일 육군 1115 공병단이 작전기지 건설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미연합 공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노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이 판판해지도록 장비가 분주하게 흙을 옮기고 길을 닦습니다. 몇 번의 움직임 끝에 울퉁불퉁했던 바닥은 금세 고른 평지가 됩니다. 지난 30일 대전 유성구의 한 훈련장에서 한미가 연합으로 작전기지를 건설하는 공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적을 감시하는 고가 초소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유류와 탄약을 보급받는 팝시설도 올라섭니다. 고가 초소는 한국과 미군이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병 기술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방 무장 및 연료 재보급소로서 유사시 필요성이 높은 팝시설은 한미가 구축 방법을 공유해 건설했습니다. We feel very honored to work with our partners in the Korean Army and the Korean Air Force along with our soldiers to get experience. So coming out here to build our interoperability with our Korean partners in the Korean Army and the Korean Air Force to let us build readiness and lethality and deter aggression and if we need to fight tonight. 이번 훈련은 한미 공병부대 간의 공병 지원 능력과 상호 공병 장비의 운용성을 공유하는 장이 됐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장병들은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함께 기지를 건설하다 보면 눈만 마주쳐도 어떤 말을 할지 느껴진다며 이번 훈련의 성과를 몸소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육군과 공군, 미군이 함께 협업하여 전후회를 굳게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공병 능력을 발전시키며 전투준비 태세를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해외 파병 전담 부대로서 완벽한 임무 수행을 준비하는 등 결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만큼 이번 한미연합 작전기지 건설 훈련은 동맹의 의미도 되새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연합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한미 양국 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병부대와 전대가 펼치는 작전기지 건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활동인데요. 그만큼 시간도 품도 필요하지만 장병들은 전진의 발판이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국방뉴스 노소정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복 근무자들을 위한 감사와 응원을 전하는 보훈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안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병들이 푸드트럭에서 갓 만들어진 추러스와 핫도그, 커피를 받아갑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먹거리를 함께 먹으며 웃음꽃 핀 행복한 군 생활의 추억을 쌓아갑니다. 국방부와 소방청, 국가보훈부가 함께 운영하는 먹거리 트럭이 육군 37사단과 50사단을 찾아갔습니다. 먹거리 트럭은 재난 재해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활약하는 군과 경찰, 소방제복 근무자들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보훈부가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군인 현역 장병들, 경찰, 소방관 이런 제복 근무자분들을 위한 정책을 새로 고민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현장을 찾아가는 푸드트럭도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18일엔 충북 괴산 지역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던 37사단을 방문해 장병 2천여 명이 먹거리를 즐겼습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한 걸 한 것뿐인데 이렇게 응원과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동고동락했던 중대원들과 같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어 27일에는 경북 예천 지역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던 50사단 장병 900여 명에게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보훈부는 제복 근무자들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평안한 일상을 위해 1년 365일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영웅들이라며 앞으로도 보훈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안지현입니다. 군인공제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상품의 이자율을 11월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연금식 분할급여 이자율을
기존 4.7%이던 곳에서 0.3% 올린 5%로 인상하고 목돈 수탁저축 이자율도 각 상품 상황에 맞춰 인상합니다. 적용 시기는 다음 달 16일부터입니다. 군인공제회는 인상 이유에 대해 회원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세 시대를 맞아 행복한 노년을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우리 군 장병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병들의 경제관을 확립하고 금융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기획 코너 경제와 군대 가자를 준비했는데요. 송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애 주기를 갖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사는 요즘은 이 주기에 따라 소득과 소비를 고려한 재무 설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당장 이번 달 살기도 빠듯한데 저축할 돈이 어디 있으며 헤프게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절약해야 하나? 라고 물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좀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취업 나이는 28세이고 평균 퇴직 나이는 55세입니다. 여기에 기대 수명이 81세인 점을 놓고 보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과 소비가 초과되는 기간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저축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는 것이죠. 20대의 63%가 노년이 됐을 때 자신의 삶이 걱정된다라고 밝힌 점도 젊은 나이에 경제관을 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군에 입대하는 대한민국 장병 대부분이 20대라는 점과 또 장병들의 월급 인상, 그리고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 점 등은 군에서 올바른 경제교육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도 군 장병의 금융교육과 복지 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경제교육과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비대면 가입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구축한 점 등이 눈에 띕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제2대 주주로 있는 한화생명의 경우는 군 장병을 중심으로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맞춤형 콘텐츠 제작과 우수 강사 양성, 그리고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적 확대와 더불어 내실 있는 금융교육을 제공하기로 한 금융권도 있는데요. 우리종합금융은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와 금융상품을 결합해서 정기 적금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적용하면 기존 금리를 연 2%에 우대 금리는 최고 연 8%까지 제공됩니다. 상당히 눈에 띄는 혜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군 장병과 가족, 친구들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은 고무적입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장병 내일 준비 적금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 연령인 병사는 물론 장기 복무하는 장교나 부사관에게도 인생 설계에 필요한 금융 상담과 교육은 우리 군의 사기 진작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군 장병 대상 범사회적인 경제교육의 공급 체계와도 발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뉴스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경제기획 코너 경제와 군대 가자에서는 앞으로 우리 군 장병들이 올바른 경제관을 정립하고 금융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10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방위사업법을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상금 감면과 계약 목적물에 신기술 등을 적용한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등으로 국방부는 청렴서약서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 과정을 한층 더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의 운영과 정비를 위한 국제규격 관장기구인 통합체계지원위원회와 통합체계지원 국제규격 S시리즈 유지 관리에 관한 양해각서를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체결했다고 10월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방산업체의 수출에 일조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는데 이를 바탕으로 K방산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이 10월 31일 부대 군수장교 18명이 최근 미 51 전투비행단 군수관리대대를 방문해 미 공군 군수조직 운영체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군수장교들은 물자와 유료, 수송, 파병계획 등으로 세분된 미 51B 군수관리대대의 업무체계와 시설, 장비 등을 둘러보고 미 공군의 다양한 현장 경험과 조직관리 방법과 요령을 배웠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와 해군사관학교가 10월 31일 교육사 대강당에서 협동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에는 모두 7개 팀이 출전해 창업 아이템의 효용성과 창의성, 실용성, 사업성 등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연을 펼쳤고 심사는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 성장 전략, 탐구성 등 4개 항목을 바탕으로 현장 점수를 종합해 순위를 매겨 공정성을 더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새로 취임하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적을 완전하게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자고 강조하며 각 군에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를 주문했는데요. 신임 3군 총장은 취임사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겠다면서 정신적 대비태세와 실전적 훈련을 통해 적이 도발할 경우 언제 어디서든 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행사에는 특히 단상 1열에 빈자리가 배치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명용사와 호국영령을 모시기 위해 처음으로 특별히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5,922명의 무명용사와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40여 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전역한 전임 3군 참모총장들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